선생님, 선생님이 받으신 어떤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듣는 거라고 하셨는데, 네네. 좀 이해가 좀 얼핏 안 되거든요. 어떤 부분이 변화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제 시각, 미각, 청각, 후각, 감각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시간 감각도 있고 이런 감각을 인식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식의 능력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근데 맛의 능력은 좀 줄어든, 미각의 능력은 좀 줄어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제 청각의 그 인식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여간에 이 삼각형으로 향하게 돼 있습니다. 너무 과한 거는 줄이고, 부족한 거는 채우고, 이런 겁니다. 균형이에요, 이것 또한. 예? 모든 게 균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사랑도 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과하면 안 좋은 거라고 그게. 뭐든지. 그러니까 과한 건 줄이고 부족한 건 채우고 하는 그 균형이 맞아져야 이 삼각형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청각에 대한 인식, 소리에 대한 인식이 그 감각이 조금 업그레이드 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왜냐면 저는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어릴 때서부터 좀 희한한 경험을 제가 했어요. 어릴 때. 제가 이제 어릴 때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밴드 음악하고 막 이제 그랬는데, 그 밴드 음악을 연습을 하다가 제가 어떤 한순간 굉장히 희한한 경험을 했어요. 아주 굉장히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굉장히 희한한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야, 이거 무슨 소리지? 그 한순간이었어요. 그 너무 환상적인 소리가 났었어요. 한순간, 몇 초 동안. 한 1, 2초 동안.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런 소리가 나네? 그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고등학교 때 그 밴드들하고 연습할 때 났던 그 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너무 환상적인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 때문에 계속 그 소리에 집착을 해서 그 소리를 다시 구현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 그게 안 되더라니까. 미치겠는 거야. 나는 그 소리를 내고 싶은데. 내가 들었던 그 환상적인 소리를 내고 싶은데 그게 구현이 안 돼. 그래서 저는 음악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어떤 뭐 멜로디라든가 가사라든가 뭐 리듬이라든가 이제 화음, 사운드 뭐 이런 쪽의 음악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소리의 음악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음악 이전에 소리죠. 그렇죠. 예, 소리라는 게 뭐예요? 파장이죠, 파장. 파동. 예, 파동이고 진동하는 파동이고. 그러니까 이 우주는 모든 게 다 파동으로 돼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예전에 선생님이 진동하고 회전하는 모든 것이 물질이다. 뭐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보는 모든 물질은 다 그 안에 빛들이 파동의 형태로 어떤 특정한 파동을 진동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질이 만들어진 법칙처럼, 이 소리에도 그 법칙이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느꼈던 그 소리가 그 법칙에 딱 맞았던 소리 같아. 내 해석으로는. 그 법칙에, 그러니까 이 공간에 있는 틀에 딱 맞았을 때 그런 환상적인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그 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이제 인식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파동을 들을 수 있는 귀.
그러니까 들을 수 있어야 그걸 구현해낼 수 그렇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음악 악기를 만드는 장인들이 귀가 있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거야. 그죠? 손으로 만들었다기보다는 귀로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손으로 다듬어서 어떤 소리가 나야 되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소리가 나야 그 장인이 만든 악기가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손으로 다듬어서 결과적으로 뭔 소리가 나야 된다고 귀로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귀가 안 되면 못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악기라는 거는. 바이올린 하나에 뭐 수백억 하는 그 스트라디바리 예. 알잖아요. 예. 뭐 그분도 그럼 그 귀를 그렇죠. 갖고 있었던 건가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오랜 그 시행착오를 겪어서 어떻게 만들어져야 점점 내가 원하는 그 소리가 난다라는 걸 경험으로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틀에 아주 근접한 소리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계속 한평생을 그 악기를 만들면서 그 악기에서 어떤 소리가 나야 나를 만족시킨다. 내가 원하는 소리는 이런 거다라는 게 그 목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목표점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도달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 귀가. 완전하진 않겠죠. 100% 완전하진 않겠지만 그 완전함으로 많이 근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거는 이렇습니다. 이 법칙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소리도 이 틀에 맞으면 영원성을 가져요. 마치 산소 분자와 수소 분자 두 개가 만나서 물이 돼서 영원성을 갖잖아요. 근데 산소도 영원성을 갖고 수소도 영원성을 갖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모인 것도 또 영원성을 갖죠. 그게 다 틀에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산소의 그 진동도 있고 수소의 진동도 있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 음악을 할 때 12음계를 사용하잖아요. 그럼 12개의 서로 다른 진동의 그 입자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산소, 수소처럼. 근데 온전히 온전한 하나하나들끼리 얘네들을 조합을 해서 또 하나의 온전한 조합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죠? 저는 그런 방식으로 음악을 접근해요. 좀 특이하죠. 예? 그러니까 제가 추구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소리가 나기를 원해요, 저는. 근데 그 온전한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온전한 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번에 제 이제 신체 변화 중에서 귀가 좀 많이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서 저는 너무 기뻐요, 이게. 예전에 선생님 하늘이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것과 일치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또. 네. 선생님이 해야 될 그래서 이제 제 그 역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자면은 제가 원하는 건 그냥 단순하게 예전에 원했던 건 단순하게 어떤 그 천상의 소리? 뭔가 제가 예전에 내가 어렸을 때 체험으로 했던 그 소리를 구현하는 게 나의 꿈이었는데 이런 이론적인 거를 이제 알다 본 법칙적인 부분을 알고 나니까 아, 그 소리는 영원성을 갖는 거네. 그리고 그 소리는 틀에 맞는 거네.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되냐면 그 소리가 깨지지 않고 계속 이 공간에 남게 돼요. 계속 그 소리는 물론 귀에는 들리지는 않지만 그 파장은 계속 진동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12의 틀에 맞는 그 파장들이. 그리고 그 파장들이 계속 커지면 커질수록 이 12의 틀의 파워가 더 강해진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그 소리를 많이 구현하면 구현할수록 그 12의 틀이 강화되고 깨지지 않는 그 소리들이 더 채워지기 때문에 뭔가 그게
이 지구에 어떤 뭔가 작용을 하겠죠. 그렇죠. 모든 것에. 그래서 이게 나는 단순하게 그냥 그 소리가 좋아서 그걸 하려고 했는데 신께서는 또 그거를 또 이런 방식으로도 또 사용을 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소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신성을 회복하는데 우리 모든 뭐 인간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의 이제 어떤 신성들을 회복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럼 선생님 그 예전에 보면 그 베토벤 음악이나 모차르트 음악을 들으면 뭔가 공감을 하잖아요. 공명을 하고. 그러면 그 음악도 어찌 보면 약간의 영원성을 갖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죠. 영원성이 됐다라기보다는 영원성에 근접한 소리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그 당시에 중세 시대 때도 굉장히 그 음악에 굉장히 한평생을 매달려 가지고 하신 분들이야. 예, 그래서 뭔가 좀 그 하늘과 좀 근접하려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잖아요, 다들. 뭔가.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서 뭔가 완성된 그 소리를 내고 싶었던 거고, 그게 이제 그 근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요즘 알고 있는 음악에 대한 이해와 제가 드리고 싶은 음악에 대한 그 근원적인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예? 제가 지금 말하는 음악이라는 건 소리에 가까운 음악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음악이라고 하면 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멜로디라든가 이제 어떤 분위기, 리듬 뭐 이런 건데 저는 그 소리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소리 안에는 어떤 느낌이 들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하잖아요. 단어를 이용해서 언어를 단어화시켜서 대화를 하다 보면 제가 지금 뭐를 말하려고 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무슨 감정인지 알겠다라고 하면 다 대화가 필요가 없죠. 그렇죠. 제가 지금 상황이 어떻고 어떤 지금 감정이고 어떤 지금 상태네라는 걸 알아버리면 그 느낌을 알아버리면 대화라는 게 굳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약간 이런 건가요? 그 동물들이 대화. 그렇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소리의 본질이라는 건 뭐냐면 소리로 소통할 수 있다라는 건 뭐냐면 그 소리로 나의 느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약간 텔레파시 같은 느낌이네요. 네. 그러니까 언어보다 사실은 그게 더 본질적인 거예요. 직관적인. 예, 직관적이고 본질적인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곤충들, 뭐 동물들, 식물들 다 대화를 못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들은 주파수 이렇게 이런 파장으로 대화를 한다고. 그러니까 언어를 못하는 것뿐이지 이런 파장으로 새들도 서로 소통하고 동물들도 서로 소통을 다 해요. 이 파장으로 나는 지금 느낌이 이런 느낌이 있어라고 발산을 할 수가 있고 그 듣는 이도 아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저쪽에서 뭐 하고 있네. 저쪽에서 뭐 하고 있네. 이거를 안다고 그냥 그 느낌으로. 그러니까 더 본질적인 걸 아는 거죠. 그렇죠? 예. 아까도 말씀드리면 대화는 그런 느낌까지는 전달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대화로서는. 근데 소리로서는 그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 그 음악을 좀 많이 듣다 보면은 저 사람이 무슨 마음으로 저 연주했는지 알아요. 저 연주자가 지금 좀 기분이 좀 안 좋구나. 저 사람 이번 연주는 아주 훌륭한데 어떤 느낌이 강하게 오는데 이런 게 느껴져요. 네? 그러니까 소리로는 그게 표현할 수가 있고 전달이 될 수가 있어요. 다 언어보다도 더 정확하게 자기의 느낌이 간다고. 그러면 선생님의 음악은 그러니까 인간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동물도 느낄 수 있고 식물도 느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꿈이 뭐냐면 이렇게 그 소리의 근원적인 부분을 좀 공부를 해서
사람들만 좋아하는 음악이 아니라 동물, 식물들도 다 좋아할 수 있는 음악을 하는 게 제 꿈이에요. 지구 모두가 좋아하는 네, 그런 그렇죠. 음악이. 왜냐하면 그 이론적으로 제가 법칙을 말씀드리면 이론적으로 그게 그 틀에 맞는 그 완전한 음이 나오면 그 완전한 음으로 인해서 그게 소통이 가능하다고. 선생님 지금 음악을 다시 시작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아프고 난 뒤에 뭔가 이 귀가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가지고, 야, 이거 그러면 이거 내가 예전서부터 하고 싶었던 이 꿈을 내가 이룰 수 있는 건가? 하고 이제 제가 지금 한번 다시 또 건반을 또 꺼내가지고 또 소리를 계속 또 들어보고 있어요. 지금 그 유튜브 시청자들은 안 보이겠지만 그 밑에 이제 테이블이 아니라 건반인데. 근데 예전에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언젠가는 음악을 할 것 같다고. 지금이 그 시기인 것 같고. 네, 그 시기인 것 같아요. 아프고 난 이후에 약간 업그레이드 된 걸 느꼈고, 아, 이게 이제 이거 할 수 있겠네라는 이제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옛날에 이거 한 10년 전에 처박아 놨던 거, 제 아들 건데 10년 전에 처박아 놨던 거 쓱 꺼내가지고 이제 한번 소리를 좀 들어보고 있어요. 선생님 음악 얼마 만에 하시는 거죠? 지금 거의 한 20년 만에 하는 거예요. 지금 거의 20년 만에. 근데 이런 거 있어요. 만약에 음악을 계속 쭉 했다면 이 소리는 못 찾았을 것 같아요. 못 찾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차라리 음악을 안 하고 뭐 생활에 쫓기다 보니까, 현실에 쫓기다 보니까 이제 음악을 다 포기하고 이제 진짜 손도 못 대고 듣지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안 들었던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새로운 소리를 찾는데. 기존 관념을 좀 그렇죠. 부시고. 그렇죠. 어차피 계속 해왔다면 그 기존의 관념을 싹 비워야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힘들죠. 그게 힘들다고 굉장히 그게. 근데 20년을 안 했기 때문에 기존의 게 다 이제 사라졌다고요.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기존의 게 다 사라졌고 차라리 그게 잘 됐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기존의 게 다 사라지고 어차피 새로운 거 하니까 지금. 새로운 걸 할 거니까. 차라리 잘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했다면 오히려 그게 방해가 돼서 못 했을 수도 있어요. 그게 꽉 박혀 있으면. 그 소리들이.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이 천상에,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클래식 듣고 그럴 때는 뭔가 가슴이 뭉클해지고 뭔가 좀 신비로운, 신성한 느낌이 들죠. 그죠? 그게 그 틀에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그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요즘 음악 같은 거는 듣고 어떤 그런 감정의 변화는 있지만 어떤 신성함 같은 건 못 느끼잖아요. 그죠? K-pop. K-팝도 그렇고 뭐 외국 음악도 그렇고 감정은 막 격렬하게 느껴지는데 신성함은 못 느끼죠. 그게 오열들의 어떻게 보면 방향이에요. 오열들이 그걸 이용해서 신성을 깬다고 자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심을 또 못 갖게 하고 이원으로 자꾸 치우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원의 치우침.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소리도 신성에 가까운 소리가 있는 거고 이원으로 가까운 소리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의 그 궁극의 목표는 신성의 회복을 위한 노래네요. 음악. 아니 궁극의 목표는 이제 제가 즐거워서 하는 건데 그게 이게 나중에 이제 법칙을 알고 이걸 따져 보니까 이런 음악은 이 신성에 가까운 음악이고 이 완벽에 가까운 소리를 내가 추구하고 있었네. 그리고 내가 그러면 이 음악을 하게 되고 완성을 시키면 많은 사람들과 소통도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의 신성도 회복시킬 수 있는 거네. 라는 쪽으로 도달이 된 거예요. 이게 해석이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런 거지만 각자 다르게 또 올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우리는 어떤 역할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게 또 깨어나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걸 알아차리는 것도 중요하겠고. 그렇죠. 그래서 전에도 뭐 달란트 말씀드렸지만은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이기도 하고 자기가 어린 시절 그리고 여태까지 살아왔을 때 어떤 그 경험들의 총합체들이 다 그 달란트를 위한 경험치들이라고 이게 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스스로 깨달으셔야 되죠 이제. 그리고 이번 기회, 이번 7년 환란의 기간 동안에 이런 그 틀이 이제 강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더 명료해질 거야. 그렇죠. 네. 장가지들이 처진다고 다. 쓸데없는 장가지들이 처진다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몸의 비율이 좀 줄어드는 경험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이원성을 좀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